92페이지입니다. 오늘은요, 휴업과 폐업합니다. 그죠? 92페이지 휴업을 보시면, 휴업은 머릿속에 딱 휴업하면, 이제는, 그죠? 키워드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머릿속에 탁 떠오르시면 좋죠. 만약에 안 떠오르시면, 이제 키워드를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휴업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 휴업을 한다라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에서 6개월. 그죠? 6개월 넘는 거는 휴업이 안 되고요. 그죠? 3개월 미만은 안 해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휴업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3개월, 6개월 요 숫자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6개월을 넘는다. 6개월을 넘는 휴업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유가 있으면 6개월 이상의 휴업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6개월 이상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될까요? 어디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디 가는 거라 그랬죠? 학교 가거나, 그죠? 군대 가거나, 병원 가거나, 그죠? 세 가지고, 마지막 하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휴업을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휴업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6개월 이상 내가 8개월 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폐업을 해라.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문제로 들어가시면 다음 중 휴업과 폐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렇습니다. 그죠? 옳은 것 보시면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란 말 나오면 의심부터 하시자 그랬죠? 반드시 모두 이런 거 나오면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반드시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휴업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이 아니고 6월이죠. 폐업을 한 때는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우리가 이전하고 잠깐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이전은 뭐예요? 딴 동네로 이사 가는 거니까 내가 그 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죠? 근데 폐업은 내가 등록의 효력을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없애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폐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폐업은 하는 때 신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는 때라는 의미가 뭘까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라는 의미는 폐업을 내가 난 이때부터 폐업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서 하라는 얘기죠. 그때 가서 하라는 얘기는 폐업이라는 시점 전에, 그죠? 시점 전에 나 언제부터 폐업할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폐업하고 이전하고 헷갈려서 10일 이내 왠지 자연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장 가시면. 근데 폐업은 반드시 폐업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5번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이거는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우선 문제에서 보면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휴업 기간을 변경하자 때는 휴업 기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업 기간의 변경은 2회에 하나여 인정된다. 2회에 하나여 인정된다라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자책하시느냐고. 2회에 한정된 걸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몰랐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본인을 믿으세요. 못 본 건 못 본 겁니다. 그래서 휴업 기간 변경 신고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거요, 우리가 휴업을 잘 생각하시면 휴업은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휴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그죠? 그러니까요. 마스크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휴업과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이런 시스템들이 쫙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죠? 맞나요?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뭔가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쉽게 인터넷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인터넷으로 휴업 신고를 한다 치면 어차피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가야 되죠. 그러니까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내가 4개월 쉬려고 했는데 5개월 쉴게요. 그죠? 휴업 기간 변경은 뭐 특별히 주고받을 게 없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중개업의 휴업, 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틀린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 이상의 휴업, 3월 이상이에요? 3월 초과예요? 3월을 초과죠? 그죠? 3월을 초과니까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그죠? 1개월에서 3개월은 신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3월을 초과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4, 5, 6이죠. 2월의 휴업은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이런 건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분사무소의 휴업 신고도 주된, 분사무소는 모든 시스템을 다 어디서 해요?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분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동네의 등록관청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분사무소는 왜? 등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분사무소는 뭘 요해요? 신고죠?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로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도 주된 사무소에서 이거 했고요. 개업공인주가 사망한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관청이 사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법인하고 비교하는 거죠. 개인은 사망, 법인은 해산. 그죠?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였던 자가, 그죠?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개인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신고를 할 의무자가 죽었으니까, 그죠? 신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거를 뭐 같이 살고 있는 세대자 없으면 어떡하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때요? 사망을 하게 되면 효력이, 등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되고요. 다 똑같은 내용이죠? 4번, 3번은 넘어가시고요. 4번,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 폐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사전신고이나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사후신고이다.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한 때는 그 개업공인중개사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건 또 나왔고요.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어떤가요? 1번부터 보시면 어때요? 모든 신고는 어때요? 모든 신고는 다 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나 언제쯤 하겠다.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죠? 휴업을 하는 것도 계획이 있는 거고요. 폐업도 계획이죠. 나 언제쯤 폐업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재개신고도 어때요? 나 언제쯤 다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 상황이 벌어지고 계획을 짜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휴업과 폐업, 재개신고, 아니면 휴업기간을 변경한다는 이런 게 어때요? 미리미리 내가 다 계획을 세워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떨까요? 사전에 하는 사전신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업은 당연히 첨부해야 되고 휴업도 당연히 첨부한다 그랬죠? 휴업도 반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았다. 재개신고는 뭐예요? 휴업해다가 나 이제 다시 할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재개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등록증을 다시 반납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의 경우 전자무소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아까 휴업기간 변경, 재개신고는 뭐예요? 등록증을요. 우리가 등록증 자체가 내 손에 쥐어진다고 우리 아까 우리 등록이라는 얘기를 할 때요. 서면 통지 후
7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받는다 그랬죠? 그때도 등록증이 없어도 등록은 살아있는 거죠. 맞죠? 우리 등록을 할 때 등록 신청을 하고요. 그죠? 등록 신청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 받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재개신고는 어떨까요? 재개신고 먼저 해놓고, 그죠? 등록증 받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재개신고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뭐 보시면 알겠죠? 별거 없고요. 6번 휴업, 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휴업증, 등록의 효력이 상실, 휴업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어때요? 말 그대로 어때요? 우리가 등록증을 반납을 했어도 등록에 대한 효력은 어때요? 네? 살아있죠? 맞죠? 등록에 대한 효력은 살아있으므로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였다면 이중 소속이 된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휴업기간 중이라고 다른 데 가서 내가 직원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을 4개월을 했어요. 그죠? 4개월을 하거나 2개월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휴업이라는 거는 신고를 하는 거는 4, 5, 6이고 신고를 안 하는 건 1, 2, 3이잖아요. 내가 2개월 휴업을 한다고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그죠? 그 와중에 어때요? 휴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폐업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폐업이라는 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휴업이라는 거는 등록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죠. 맞죠? 등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업 중에도 이사가 가능할까요? 사무소 이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휴업 중에도 폐업이 가능할까요? 전혀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이라도 중개사무소는 유지하여야 된다. 휴업이라도, 휴업은 말 그대로 업을 잠시 쉬는 거잖아요. 내가 신고를 하고 쉬건 그냥 쉬건 간에. 그죠? 근데 등록의 개념에서 본다면 어때요? 우리가 등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사무소의 확보였습니다. 그죠? 등록이 유지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휴업이라는 것은 등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사무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휴업기간이라는 건 재밌는 게 뭔가요? 우리 휴업기간과 보증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뭘 드나요? 업무보증을 하죠? 그죠? 업무보증을 보통 1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물론 공탁일 경우는 얘기가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공제나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들거든요. 근데 내가 10월 달쯤 돼가지고요. 10월 1일날 휴업을 했어요. 그죠? 휴업을 일했는데 휴업을 몇 달을 했냐면 4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가겠죠? 그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제가 재개를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요 1월과 2월 사이는 지금 공간이 떴죠? 어떤 부분이 떴나요? 공제 들은 거. 업무보증한 기간이 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2월 1일 날 재개 신고를 하고, 그죠? 제가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해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는 요 2월 1일부터 업무보증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못 들은 휴업기간 중에 요때부터 업무보증을 들어야 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못 들은 거를 소급해서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날부터 그냥 들으면 될까요? 에? 그죠? 다들 공부가 되셔서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1번이죠. 에?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날. 왜 그럴까요? 업무보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이면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어때요? 업무보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그죠?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개공이, 그죠?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 기간 중에는 어때요? 거래 당사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휴업 중이니까 나타날 리가 없죠. 그죠? 나타나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개공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론상으로 따져본다면 업무보증이라는 건 거래 당사자를 위함인데 거래 당사자 자체가 없는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휴업기간 중에는 이렇게 업무 부정을 들지 않았어도 다시 재개하는 순간부터 가입을 하시면 되시겠다. 그죠?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있죠. 7번 다음 중 휴업 폐업의 설명에 옳은 것. 취약의 경우 신고 없이 6월. 취약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 가는 거죠? 학교 가는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건 아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학교 간다 그래도 어때요? 정당한 사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와 이거는 가능하다고 했고요. 전자문서에 의한 건 몇 개 안 됩니다. 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만 가능하고요. 휴업 기간을 변경하자 할 때는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재개 신고하지 않고 중개업을 재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입니다.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번은 제가 별표를 쳐놨거든요.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할 때 즉시 폐업 신고를 해야 된다. 한때 즉시인가요? 이게 말이 좀 웃기죠? 폐업을 할 때 즉시 한때 즉시 하면 말이 그렇지요. 한때 바로니까 1초건 10초건 하루건 어때요? 폐업을 한 순간부터 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한때 하란 얘기는 전에 하란 얘기죠. 시점으로 보면 내가 지금 폐업을 했다 손 치더라도 즉시 한다는 얘기는 그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상황에 따라. 하지만 어찌됐건 즉시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후가 되겠죠. 맞죠? 한때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준비를 해오다가 딱 해라 라는 거니까. 그죠? 폐업을 하기 전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 및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는 반드시 들어가면 의심하자 그랬죠? 그죠? 전자적인 방법,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4번 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후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거 나오면 문제 어렵죠? 맞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모르겠어요. 넘어가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사무소별로 휴업할 수 있고 법인 전체가 휴업할 수는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법인 전체도 휴업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걸리는 게 뭘까요? 3번하고 4번이겠네요. 그죠? 1, 2, 5번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 신고 없이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3월을 초과하였다는 얘기는 뭔가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죠? 신고를 안 했다? 라는 개념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요, 자, 휴업의 기간은 1, 2, 3월까지는 괜찮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했을 때 4월 1일까지. 그죠? 1, 2, 3개월까지는 어때요? 휴업이 신고 없이 가능하다 했죠? 그 다음에 5, 6, 7월 1일까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이제 뭔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1월 1일부터 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한 3월 30일쯤 아니 3월 15일쯤 해야지 하시는 분은 휴업 신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나 4월 15일에 다시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때요? 휴업 신고 해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나는 8월 1일에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업하셔야 되죠. 맞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죠? 이분은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시던 분이에요. 그죠? 근데 1월 1일 날 최초로 등록하신 분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죠? 최초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별도의 신고를 거치지 않고
계속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아요. 일을 안 해요. 그죠? 일을 안 한다라는 건 계속 해오시던 분이 뭐 한 거랑 똑같아요? 휴업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3개월까지는 봐주겠죠? 그죠? 3개월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처분이죠. 그죠? 과태료 처분입니다. 과태료 100만 원이에요. 맞죠? 근데 6개월이 넘어서도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구나. 그죠? 내가 등록을 줬는데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될까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과태료가 나왔다. 내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과태료가 분명해 그 아이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태료는 공인중개사 법 자체에선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과태료는 100만 원 아니면 얼마예요? 500만 원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100만 원은 대부분 누구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그죠? 말하자면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붙은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소속이든 그죠? 개업이든 어쨌든 중개 옛날 같으면 중개업자 등 지금 같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얘는 보통 기관이에요. 그죠? 협회 또 누구요? 거래정보 사업자. 그죠? 100만 원과 500만 원 차이 이렇게 두실 수 있죠. 근데 이러면 또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딱 하나 500만 원짜리가 여기로 가는 경우가 있죠. 뭐죠? 뭐죠? 500만 원짜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그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그죠? 요때 빼놓고는 과태료 나오면 무조건 요쪽으로 찍을 땐 얼마? 100만 원. 그죠? 근데 얘가 기관 및 단체예요. 과태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500만 원을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받는 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만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 등록 취소인지 몰랐다 손 치더라도 그죠? 과태료 500만 원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시겠죠? 넘기시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연수교육, 그쵸.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을 때 또 500만 원.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자, 9번. 휴업, 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OX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개 신고를 하더라도 중개업을 재개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개 신고를 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이게요,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휴업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업무정지죠. 그죠? 업무정지를 맞았을 경우 하고 내가 휴업을 했을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업무정지라는 건 뭔가요? 행정처분을 받으신 거죠.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는 처분일로부터 얼마간 일정한 기간을 업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업무정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증 반납해야 되나요?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는 등록증 반납할 필요도 없고 또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내가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휴업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누구의 의지인가요? 나의 의지죠.
나의 의지니까, 아니 내가 필요해서 휴업하고 필요해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업 기간 내에 내가 언제든 재개 신고하면 어때요? 한 달밖에 안 됐다 치더라도, 그죠? 내가 5개월 쉬려고 했는데 한 달밖에 안 지났다 손 치더라도 내가 재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때요? 다시 업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할 수 없다라고 됐으니까 땡이죠. 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휴업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중개업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재개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사실상의 폐업의 경우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거는요, 사실상의 폐업,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페이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종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청서 내가 직접 한 거, 이런 걸 중요한 거죠. 사실상의 폐업은 뭐예요? 내가 힘들어서, 정말 내가 크게 다쳐서, 그죠?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실제로 못하고 어차피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문 닫아놓고, 이거는 휴업 개념도 아니고 거의 내 마음속에 뭐예요? 폐업이죠. 사실상의 폐업이지만 그래도 어때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효력이 상실되는 건 언제? 폐업 신고를 했을 때. 그죠? 분사무소의 휴업 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이제 너무 쉽죠? 이 정도는. 그죠? 이 정도에 이제 함정에 빠지시진 않을 거죠. 다 틀렸네요. 휴업과 업무정지에 대한 비교에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어려운 문제죠. 1번, 기억. 3월 초가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취업신고를 해야 되는 업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방 말씀드린 거네요. 그죠? 반납하지 않고요.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개신고를 하고 중개업의 재개가 가능하나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긴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확하죠?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이나 모두 폐업이 가능하나 또한 폐업 후 남은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이 말이 중요하겠죠? 이건요 아주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자, 내가 이렇게 됐죠? 차이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위에는 업무정지, 밑에는 A고요, B예요. 업무정지고 밑에는 휴업이에요. 그죠? 근데 둘 다 어떤 합동사무소라고 치고 둘 다 하다가 사무실도 어렵고 둘 다 안 되고, 그죠? 그랬겠죠? 어찌됐건 A는 업무정지직이고 B는 휴업이니까 이 시점을 기해서 둘 다 안 하고 있었어요, 일을. 그죠? 근데 업무정지나 휴업이나 등록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은 다 살아있죠? 등록은 살아있어서 B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폐업이 가능하죠? A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폐업이 가능합니다. 그죠? 폐업은 상관없어요. 근데 휴업을 하고 있는 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요 기간까지 처음에 휴업을 했죠. 그러니까 요 기간에 내가 다시 등록을 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전혀 상관없죠. 왜 그럴까요? 휴업은 누구의 의지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 의지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휴업을 요 정도 해오다가 폐업을 했다라는 거는, 그죠? 내 의지로 이 등록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휴업 자체의 효력은 어때요? 폐업을 하는 순간 없어지는 거죠. 그죠? 맞죠? 근데 업무정지라는 건 휴업과 다르다 했죠? 휴업과 다르게 이건 행정처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정처분은 등록에 쫓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구에 쫓아간다라고 보시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쫓아가는 거죠. 그죠? 네가 업무정지 중에 폐업을 하는 것은 네 등록이니까 네 마음이다. 내가 등록을 취소시킨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폐업을 하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업무정지 중이건 휴업 중이건 폐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때 다시 어떤 거예요? 폐업하고 재개업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재개업을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정지 받은 사람 오늘 폐업하고 내일 다 재개업하게요? 맞죠? 왜? 우리의 등록은 너무나 어때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어때요? 등록을 결격이 되는 거지.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리을, 그죠? 리을 하나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B는 2번이요. 개업 공인중개사 B는 징집에 의한 군대 가는 거죠? 맞죠? 군대 가고 병원 가고 학교 가고 이런 거는 어떻게 6개월 이상 가능하죠? 7월에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에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월에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 D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20만 원을 과태료에 처해졌다. 개업공인중개사 E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기간 변경은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1번은 개업공인중개사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월은 상관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업제한입니다. 겸업제한 하면 딱 떠오르셔야 되는 말이 뭐죠? 법인입니다. 그죠? 겸업제한은 법인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은 어떤가요? 그렇죠. 중개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죠? 내가 지금 중개업을 그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그죠? 중개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그죠? 내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다 어떤 겸업이든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업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르셨나 그랬어요? 법인이 떠오르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겸업 제한이라는 거는 말이 제한이지 실제는 어떻다? 겸업의 한계라고 이해를 하시자 그랬어요. 그죠? 맞죠? 왜 겸업의 한계라고 이해를 하시자 그랬죠? 뭐뭐뭐를 하지 말라는 어떤 금지 조항이 아니라, 그죠? 뭐뭐뭐만 해라라는 일정한 그 경계를 잡아주는 게 겸업 제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인일 경우에는 몇 가지만 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오셨다고요? 요약집이에요. 네. 어쨌든 이해하시기 좀 편한다면 중개법인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중개업 하셔야 돼요. 그죠? 중개업 할 수 있고요. 또 뭐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죠? 농업용 뭐 건축물 뭐 이런 건 안 돼요. 축사 이런 거 안 되고. 그죠? 토지 이딴 거 안 되고. 예?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죠? 분양에 대한 대행, 관리에 대한 임대 관리. 그죠? 분양 대행이나 임대 관리. 그죠? 요 두 가지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따져볼 때 우리 헷갈릴 수 있는 건 뭔가요? 상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가주택이죠. 상가와 주택입니다. 그죠?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 임대 관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분양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상가와 주택을 바꿔서 농지나 아니면 토지나 농업용 건축물 뭐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죠? 뒤에 걸 꼬면 어떻게 돼요? 임대업을 할 수 있다. 그죠? 분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더 꼬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 분양 대행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한 번 더 공부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임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죠?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문맥상 제대로 나온 거예요. 맞는 문장으로. 그죠? 근데 임대업을 할 수 있다. 분양업을 할 수 있다. 이러면 땡이에요. 그죠? 한 번 더 깔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 분양 대행업을 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상관없지. 업이보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임대 관리라는 건 뭐예요? 이런 상가 건물, 그죠? 지금 상가 건물이잖아요. 이거를 직접 임대업을 하지 말라란 뜻이에요. 소유주가 돼가지고 이거를 직접 임대를 하려 하지 말고, 그죠? 밑에 1층에 부동산 있잖아요. 그러면 그 1층 부동산은 이 건물을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이 있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개인은 상관없고요. 법인일 경우 이 건물을 임대업하는 건 안 되고요. 임대 관리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임대 관리를 돈을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그게 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겸업 제한, 겸업의 한계죠. 그러니까 임대 관리업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분양을 하는 거, 시행사가 돼서 분양을 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걔는 분양업이 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누군가 분양하는 걸 쫓아가서 내가 대신 해줄게. 분양 대행업을 해줘야 되죠. 아시겠죠? 이게 말장난인데요. 한 번 꼬고 두 번 꼬면 더 헷갈려요. 그죠? 왜냐면 임대업 안 되는 거 알고 계시니까 임대 관리업 이래버리면 업자 들어가서 이거 또 땡이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겸업 제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업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장난이지만 그 뒤에 붙는 말이 붙으면 오케이고 안 붙으면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업은 되고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경영기법을 전수해 준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외우자 그랬죠? 프랜차이즈. 그죠? 대표적인 건 LBA 있다 그랬어요. 그죠? LBA 법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해가지고 LBA라는 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개법인이 되겠죠? 중개법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 말이 중요하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을 전수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전시중개할 수 있다 그러죠? 전시중개. 전시중개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라고 하면 뭐예요? 거래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시중개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전시한다. 즉, 정보의 전달로서 중개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말은 뭐예요? 컨설팅. 그죠?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대한 상담업, 이렇게 얘기하죠. 상담해주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컨설팅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이 실질적인 중개가 아니라 상담만 하는 컨설팅 업도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경매, 그죠? 경공매에서, 그죠?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해 줄 수 있고, 또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죠? 법인의 겸업 제한에서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법의 주인공 3명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3명.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3팀이 있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3명이. 그 중에 경매에서는 소외받는 주인공이 하나 있죠. 법부칙 6조 2항. 거기는 경매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지금 경매 얘기할 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컨설팅 할 수 있다는 거죠. 경매에 대한 컨설팅이죠. 그죠? 경매에 대해서 내가 취득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컨설팅.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여서 매수 신청 대리나 입찰 신청 대리 할 수 있다 그랬죠? 경매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는데요.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사람은 어때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겠죠? 그거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겸업 제한 문제 들어가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업무 범위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업무 지역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업무 지역이 나왔다 그러면 법부칙 6조 2항이 떠올라야 되는 거고, 업무 범위가 나왔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떠올르셔야 됩니다.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부동산 중개업과 부수되는 업에 대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부동산과 부수되는 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원룸 구하러 온 친구들은요 가끔 물어봐요. 그죠? 제가 이삿짐센터 아는 데가 없는데 혹시 아세요? 이삿짐센터. 그죠? 그럼 부동산은 우리가 결국 뭐예요? 뭐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든 뭐 상가든 다 이사를 해야 되죠. 그죠?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벽지가 너무 지저분해서요. 제가 도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도배 하시는 분 아는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그죠? 내가 도배업도 같이 하고 있어. 얼마 전에 자격증 땄어.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법인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부수된 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뭔 가능할까요? 소개는 가능해. 그죠? 알선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도배나 이사, 부수되는 용역들 있죠? 이거에 대한 소개는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 1번에 3번은 뭐 1, 2, 3번은 쭉 보시면 되고 5번에 임대관리도 할 수 있다. 4번 중개일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 도배업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사업, 도배업은 뭐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 소개업. 그죠? 도배, 소개업.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아까 금방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기본적으로 14조에 규정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 할 수 없는데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관리. 3번 보시면 문장을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앞뒤로 그러니까 거꾸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출제한 사람이 문제를 꽈놨을까 안 꽈놨을까를 한번 보자는 거지. 이제는 아시겠죠? 읽고선 내가 이 문제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꽈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앞뒤로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죠? 꽈놨는지 안 꽈놨는지 보는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 우선 안 깠어. 임대관리 관리까지 붙었죠? 임대업이 아니죠?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러면 땡이죠? 맞죠? 임대 관리할 수 있으니까 괜찮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가 상업용 건축물이죠?
분양대행, 분양업 아니고 분양대행까지 다 붙었죠.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한 대로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에 말은 이해가 됐는데 뒤에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지행위라는 말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요약집에 나오는 명초 판매 그거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에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건 1년에 1천만 원의 골치 아픈 그 상황이죠? 등록 취소될 수 있고. 그러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왠지 느낌상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그죠? 중개 보수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는 반드시 뭔가 중개를 했을 때죠. 그죠?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겸업제한에 걸리지 않는, 그죠? 겸업제한에 걸리지 않는 상가의 분양대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그 보수가 법정 한도를 넘었네요. 근데 법정 한도는 의미가 없죠. 법정 한도는 언제만 써먹는 거니까? 중개에만 써먹는 거니까. 그죠? 지금은 뭐 했어요? 상가 분양대행 있잖아요. 상가 분양대행 해도 상관없는 거죠.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금지행위에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죠. 금지행위란 말을 넣은 이유는 뭘까요? 왠지 좀 문제가 더 그죠? 알차 보이게 하는 건데 의미 없죠? 금지행위 결국은 뭔가요? 초과보수 금지 그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앞에 얘기 좀 한 번 더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할 수 없다. 그죠? 여기는 앞뒤로 또 봐야 되는 거죠.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이죠. 분양대행은 맞았는데 뭐가 틀렸어요? 토지가 틀렸죠. 그러니까 없다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 2번은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할 수 없으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은 할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둘 다 안 된다. 아시겠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나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다 안 된다. 즉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에서는 어때요? 완전 찬밥이다. 그죠? 3번 다음 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쭉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쭉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업무는 4번. 앞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말이 중요하죠? 뭐에 대한 분양대행이에요? 주택에 대한 거죠. 1번은 임대업이라 해서 틀렸고요. 임대 관리업이 돼야 되죠? 그죠? 매매업, 개발업은 다 좋은 업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매매업이나 개발업은 뭐에 걸릴까요? 매매 금지 조항에 걸리고 개발업하면 어떻게 돼요? 뭐 직거래도 금지고 매매도 걸리고 다 걸리죠. 그 다음에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이것도 안 됩니다. 법인은. 4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분야에서 틀린 거. 이거는 뭐 쉽죠. 3번 중개 의뢰인 아니죠. 반드시 대상은 누구여야 된다? 공인중개사. 5번은 넘어가시고 6번 보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죠? 5번 예문만 한번 보실게요. 딴 거야 이제 보시면 아시는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제가 모든이나 반드시 뭐 이딴 거 들어가면 의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옳은 거잖아요. 모두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저의 이론을 아주 반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모든이 나오면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는 무조건 틀려 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앞에 모든 자가 붙었으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장인물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세 팀 어떻게 되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법부칙 6조 2항 법인. 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앞에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우선 잘라놓고 뒤에 거만 볼까요? 상업용 건축물 뭐예요? 상가죠? 및 주택.
많이 들었던 거죠? 상가하고 주택이에요. 분양 대행이에요. 분양 대행이니까 앞에 것 제 거 두고라도 뒤에 거 들으면 이건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인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법인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까지 했으니까 맛있겠죠? 예? 근데 나머지가 중요한 거죠. 어? 등장인물 중에 누구? 법인은 오케이가 됐어요. 이제 개인과 법부칙 6조 2항이죠? 법부칙 6조 2항은 어디에서만 찬밥이라고 그랬죠? 경매. 그죠? 경매에서만 찬밥입니다. 개인은요? 개인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죠. 그죠? 개인은 제한이 없어요. 다만 업자 나오는 거랑 헷갈린 건 한 개밖에 없죠. 우리 어떤 거 금지행위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업 하지 말아라. 그죠? 그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금지행위에서 얘기하는 업은 겸업에 대한 개념으로 해요. 업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 팔지 말아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겸업이란 얘기는 뭐예요? 사업자를 낸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법인일 경우에 사업자 여러 개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한 사업자의 여러 개의 업을 영위할 수 있게 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개념의 겸업으로 본다면 개인인 개업공인 중에서는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법부칙 6조 2항도 없지요. 없다고 보지만 뭐는 안 된다? 경매에 관한 상황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겸업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법인 6조 2항 개인 이렇게 있을 때 누가 가장 범위가 넓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제일 넓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론 좀 다르지만 그죠? 얘가 할 수 있는 걸 얘가 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죠? 상황으로 본다면 얘가 더 큰 거죠. 즉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이라면 그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이라면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사람은 그죠? 이만큼은 할 수가 있죠? 근데 법인은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법인은. 그죠? 그래서 개인은 다 할 수 있고 법부칙 6조는 다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이제 경매에 대한 부분. 그죠? 경매에 대한 부분은 법부칙 6조 2항은 못하고 법인은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디쯤에 걸칠까요? 그 내용은 요 부분에 걸치게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요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때요? 개인도 걸리고 법부칙도 걸리고 법인도 걸리죠? 다 공통사항이 되는 거죠? 맞죠? 공통사항이 되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출이에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얘도 모든이네요. 그죠? 모든 시험 기출문제에서 또 모든이 나왔는데 잃어버리면 이론이 그냥 무너지는 결과가 그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업무 제공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경매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면 법인이 겸업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정리를 하면. 그죠? 경매 얘기만 안 나오면 법인이 겸업 제한에 걸려있는 겸업의 한계에 있는 것들은 누구든 다 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2번, 3번 뭐 해야 한다, 겸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4번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것도 약간 함정을 나름 판 거죠. 도배 이사업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소개하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 20호 미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때요? 상관없죠? 8번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시죠.